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은 다른 거 떠나서 여기 타입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라는 걸 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텍스트와 패스워드에서는 박스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또는 박스 자체가 보이지 않느냐라는 형태만 우선 보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타입이 굉장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능도 매우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모두 인풋 중에서 이곳 타입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할 거예요. 다 떠나서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id, name, value, id 연결하는 레이블의 for 다 똑같아요. 하지만 딱 하나 타입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인풋에 들어가는 아이 중에 타입은 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입력이라고 하는 아이를 썼고요. 뭐 입력 아닌 것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뭔가 체크한다, 선택한다 라는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튼의 역할로 봤고요. 자, 네 번째는 사실상은 인풋의 타입이 아닌 성향으로 봤습니다. 즉 인풋의 조금 더 확장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최근 나와서는 1번의 입력과 2번의 체크라고 하는 사항과는 좀 섞여서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먼저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입력에 관련된 아이들은 여러분이 이미 몇 가지 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두 번째 패스워드, 그리고 사실 입력은 아니지만 값을 그대로 입력된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저는 히든까지 3가지를 포함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체크 쪽에서는 자, 공간 많이 제가 비워놨죠. 일부러 비워놨습니다. 자, 체크 쪽에서는 2가지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가 라디오고요. 또 하나가 체크 박스입니다. 자, 우선 2가지. 버튼 쪽에서는요, 해당하는 데이터를 전송을 시켜주는 버튼이에요. 이때 자료를 말 그대로 확인하고 전송한다 라는 뜻으로 승인 내리는 서브밋이 있고요. 쓴 것을 취소하겠다 라는 뜻으로 리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자체, 그냥 only 취소하거나 승인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 자체 역할을 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내야 되잖아요.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파일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조금 인풋에는 특이한 아이가 있긴 한데요. 이미지도 있습니다. 자, 4번에는 확장형은 일단 빼겠습니다. 이따 따로 얘기할게요. 자, 버튼은 이렇게 일단 2가지로 나눠서, 자, 꽤 많죠. 텍스트, 패스워드, 히든. 체크 쪽에서는 라디오와 체크박스, 버튼 쪽에서는 서브밋, 리셋, 버튼, 그리고 파일과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HTML5로 넘어오기 전의 상황이고요. 5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기능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폼이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많은 자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속성을 담아줬는데, 똑같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모두 타입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타입이 생겨난 거는요, 여러분 이메일 보내시죠. 그래서 이메일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주소가 있죠. URL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 입력할 때 스마트폰으로 입력했을 때는 숫자 키가 뜨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입력할 때는 뭐 일반적인 키패드 뜨는 것처럼 성경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텔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요. 띡, 띡, 띡. 굉장히 많은 아이가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예요. 또 검색할 수 있게끔 서치라고 하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자, 이것만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색깔 다르게. 자, 데이트도 있고요. 데이트 위크도 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날짜와 관련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날짜와 관련된 아이들을 제가 디테일하게 쓰지 않은 이유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익스플로러 그냥 열심히 날짜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크롬 버튼 누르면 달력이 알아서 뜹니다. 파이어폭스는 또 중간 역할을 해서 어떤 건 선택을 하고 어떤 건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각각 성향이 좀 다릅니다. 자, 또 하자면 하나 더 있네요. 자, 컬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체크하는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라고 하는 아이는 내가 뭔가를 확인하는 형태를 만들어 내겠죠. 사실 컬러를 어디다 넣을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입력 쪽에 넣었고요. 얘네들은 체크 쪽에 넣을게요. 자, 그 중에 하나는 num이고요. 또 하나는 range라고 있습니다. num은 말 그대로 숫자 값을 말하는 거고, range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운드나 이런 게이지를 직접 왔다 갔다 조정하시죠. 이걸 range라고 합니다. 버튼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큰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자, 인풋에 들어간 확장형은 일단 따로 뺀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할까요? 사실 매우 많아졌어요, 입력하는 부분이. 하지만 실제로 써먹는 거는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요것만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신 아이들이 모두 다 어디에? 인풋에 바로 타입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 쓸 아이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아이들이고요. 자, 일단 확장형에 대해서 우선 추가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확장형에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1번 기능, 2번 기능, 3번 기능이 모두 인풋이 아닌 전혀 다른 요소로 쓰이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입력하는 인풋에 텍스트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바로 텍스트 에리어라고 하는 아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나 체크박스는 주로 뭐 하는 거냐면 앞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체크하는 아이들이에요. 선택하는 거.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이 멀티 선택할 수 있는 select라고 하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의 서브 및 리셋 버튼 이런 처리를 하는 아이들은 모두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로 만들어져 있죠. 많이 보신 적 있죠, 이거? 자, 이외에도 뭐 데이터 리스트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아이들은 모두 이 셀렉트와 또 텍스트 AD를 섞어서 만들거나 여러가지 성향들을 또 바꿔서 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요렇게만 먼저 보여드립니다. 내용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다가 필드셋을 따로 만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건 샘플링으로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필드셋을 총 여러 개를 만들겠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아이는 레전드, 입력에 관련된 내용으로 써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아이는 체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체크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개를 좀 같이 보여드리기 좀 나을 것 같아서 하나는 라디오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체크는 체크박스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는 기타 다른 거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왜 레전드에 안 썼지? 자, 잠깐만요. 뭐가 좀 이상해졌다. 자, 이렇게죠. 엉키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버튼. 역할을 하는 아이들로 모아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아이들은 확장형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개수가 딱 맞았네요. 자, 첫 번째 거는 인풋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태그 형식이나 내용들을 먼저 짤 텐데요. 뭐 다른 거 없이 쉽게 할게요. UL에다가 li를 이용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10개 만들어 놓고 넘치면 지우면 되고 부족하면 조정하면 되겠죠. 자, li 첫 번째 들어갈 내용들은 위에서 보셨던 자, input 타입 텍스트입니다. 당연히 input 타입 텍스트가 들어갈 때에는 name, id, value 모두 한꺼번에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때 들어가는 라이블은 id와 동일한 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name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뭐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쓰십니다. 해당하는 인풋에다 어떤 값을 입력을 했을 때 그 값은 value에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값은 바로 name에다가 저장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따로 뭐 별다른 게 없으면은 id랑 동일한 이름을 쓰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죠. 자, 저는 카멜 케이스로 쓰기로 했었으니까 id는 형식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용 처리가 되겠죠. 클릭하면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패스워드죠. 네임이 똑같이 들어가고요, 아이디 똑같이 들어가고요, 밸류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레이블 아이디와 같이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뭐 텍스트 패스워드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필요한 패스워드는 거의 뭐 정해져 있잖아요. 비밀번호라고. 네. 쓰고 관련된 데이터를 비밀번호도 전송을 해줘야 되니까 값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에 담을 거니 동일한 이름 써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세 번째 거, 자, 히든 먼저 할게요. 히든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이블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내용 자체를 아예 안 보이게 감출 내용이기 때문에 레이블 자체를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풋 요소를 쓸 때 히든을 쓰는 거고요. 데이터 자체는 그대로 전송을 해줘야 돼요. 그대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임을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쓸 필요 없겠죠. 왜? 여기서 쓰는 아이는 레이블과 연동을 할 건데 쓸 일이 사실상은 없는 거거든요. 네. 물론 쓰기도 해요. 일부러 쓰기도 하는데 굳이 쓸 필요 없다면 대신에 밸류는 써줘야 되죠. 값을 전송을 할 거니까, 있는 값을 전송할 거니까 값 밸류 뭐 인서트라고 쓸게요. 그럼 전송할 어떠한 값을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해줘야겠죠. 뭐 히든 네임 쓸게요. 자, 이제 안 배우신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풋입니다. 똑같이 인풋 쓸 건데요. 이번에 보실 거는 name과 value와 id는 모두 동일하게 쓸 거고요. 순서는 바뀌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레이블도 쓸 겁니다. 자, 가끔 인터넷 찾아보시면 레이블을 이렇게도 써도 된다라고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암묵적인 룰에 의하면 레이블 안에다가 쓰면 for와 id를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연동이 되거든요. 지우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옛날 방식이에요. 굉장히 옛날 방식이고 암묵적인 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쓰는 방식입니다. 유효성 검사하시면 에러 떠요. 그러니까 그냥 본래대로 쓰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주로 이제 백엔드 하시는 분들,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이 방금 전에 그런 방식으로 쓰시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 안 쓰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깔끔하게 쓰시는 게 매우 좋다. 자, 그럼 뭐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저는 쓰겠습니다. 요거는 서치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네임도 그냥 똑같은 이름 쓸게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쓰겠죠. 그럼 필요한 검색어를 막 열심히 입력합니다. 그럼 당연히 밸류의 값이 전송이 되겠죠. 형태는요, 자, 서치 그대로 쓸 거고요. 서치라고 쓰나 텍스트라고 쓰나 사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검색하는 단어도 똑같고요. 단 끝에 보이세요? X라고 뜨는 거? 텍스트는 그런 내용 안 뜹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는 자리는 X라고 표시가 뜹니다. 이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굳이 뭐하러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서치라고 안 쓰고 텍스트로 입력하시는 분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형 브라우저까지 호환을 하려면. 네.
자, 그 다음에 또 레이블 인풋 타입에 자, 네임과 아이디와 밸류. 자,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일부러. 자, 이번에 보실 i는 input type 중에서 자, URL 먼저 하죠. URL입니다. 자, 여러 개를 할 거니까 그냥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 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텔. 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URL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소겠죠. 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뭐 주소, 그 다음 웹페이지 홈페이지 주소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뭐 텍스트 URL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쓰고요. 확인하시면 이 자리는 말 그대로 주소를 입력하는 곳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게 될 텐데, 자, 당장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 두 개 쓰고 잠시 뒤에 확인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메일의 경우도 네임에는 자, 텍스트 자, 이메일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라고 쓰겠습니다. 전화번호 텔이라고 하는 곳에다가는 자, 텍스트 텔이라고 쓰고요. 연락처를 입력하세요 라고 쓰겠습니다. 자, 모두 다 어떤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value라는 이 속성 자체는 만들어 놓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값을 쓸 이유는 없는 아이들인 거죠. 자, 그래서 search, URL, 이메일, 텔 이라고 하는 아이들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 이 아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죠? 그냥 똑같이 그냥 글자 들어가고요. 따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한두 가지 기능을 추가하면은 요 각자 역할이 조금씩 달라져요. 자, 해볼게요. 그 역할이 뭐냐면 이 아이들을 필수 조건의 입력사항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필수 조건 입력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속성명이 require라고 합니다. required. 얘도 값이 require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 속성 값을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럼 이 아이를 모두 입력을 해볼게요. 아, 이건 필요 없지. 자. 자, 필수 입력사항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바로 이 required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자, required라는 속성을 입력을 하시면 첫 번째 보시면 자, 아이들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입력 안하고 넘어가고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자, 이렇게 도도도독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기능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밑에다 원래 써야 되긴 하지만 일단 임시로 해당하는 필드셋 끝에다가 인풋의 타입을 submit이라고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submit. 결과는 브라우저마다 이름이 좀 다릅니다. 크롬에서는 제출이라고 될 거고요. 어떤 브라우저는 승인, 어떤 브라우저는 확인이라고 뜹니다. 똑같이 맞추려면 값에다가 이건 값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확인 뭐 또는 동의라고 써주시면 해당하는 버튼의 이름이 바뀔 거예요. 자, 서브밋은 말 그대로 승인하는 기능이에요. 승인해서 여기 내가 입력한 자료를 보내는 걸 말합니다. 자,
이제 require와 버튼을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었지만 자, required라는 속성과 그 다음에 submit이라고 하는 확인, 승인 버튼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작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원래는 값들을 모두 다 써야 돼요. 써야 하지만 자, 사용하지 않음. 눌러보겠습니다. 띡. 갑자기 입력하라고 뜨죠. 그전에는 모든 required를 제가 한번 지워볼게요. 살짝. 자, 모든 required를 지우고 다시 확인 누르면 동작하지 않아요. 그냥 페이지 갑자기 어디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아까 액션이라고 했을 때 그 주소 위치를 찾아서 자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못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보내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걸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required거든요. 자, required라고 하는 속성을 뒤에다 딱 써버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딱 누르면 입력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입력을 안 했으니까 쓰라 이거예요. 입력에 필요한 거를 삽입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색을 비워놓겠지만 어쨌든 required를 써놨으니까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홈페이지 주소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홈페이지 주소 그렇구나 썼어요. 그랬더니 URL로 입력하라고 바뀝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URL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http 그쵸? 들어가줘야 되죠. 또 이메일 입력하라고 그래요. 했더니 골뱅이를 쓰래요. 골뱅이 안 쓰면 당연히 이메일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골뱅이 네이버 뒤에 들어가는 뭐 co.kr 이거까지는 안 보더라고요. 어쨌든 골뱅이를 써줘야지만 이메일이라는 걸 입력을 합니다. 연락처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내집니다. 사실 연락처는 숫자를 써야 되는데 요거는 성향이 좀 달라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접속을 하시면 선택하자마자 키패드가 딱 떠요. 숫자 키패드가. 컴퓨터는 그냥 일반 우리 쓰는 거니까 그대로 입력하게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 여러분이 뭐 결제하거나 할 때 가끔씩 쿼트 창이 아니라 숫자 입력하는 창이 뜨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텔. 요 텔이 그 역할을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검색 URL, 이메일, 텔 이렇게 썼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랑 차이가 없지만 정확하게 써야 된다, 비워두면 안 된다, 꼭 써야 된다라는 어떤 유효성 내용을 입력을 함과 동시에 그 각각의 역할들을 아주 명확하게 수행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입력에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3칸 정도 비워놨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I는 똑같이 HTML5에서 추가된 기능이기는 한데 써먹기가 되게 애매한 아이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URL부터 들어가는 I는 HTML5부터 추가된 기능이에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추가됐다 안됐다 얘기하기 되게 애매하기는 해요. 벌써 시점이 2014년부터 했으니까 7년이 지났는데 굳이 이걸 구분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 때문에? 구형 브라우저들은 아직까지 이걸 제대로 지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릴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시기에 추가됐지만 슬프게도 아직은 써먹기가 매우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아이들입니다. 그나마 얘는 좀 나아요. 지금 할 거. 자, 지금 할 라인은 input, type, 컬러입니다.
당연히 name과 id와 value 써야겠죠. required는 뭐 쓰나 마나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label에다가 for 값과 id 값 모두 동일하게 써야 되니까 저는 뭐 이름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지만 select 뭐 color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상을 선택하세요 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choose color 뭐 이렇게 하든지 네임하고 아이디하고 꼭 이름이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 자꾸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걸 아이디를 뭘로 썼는지 비밀번호를 뭘로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통일되는 거예요. 점점점. 자, 컬러 보겠습니다. 앞전에 했던 내용들처럼 저는 다양한 브라우저를 띄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익스플로러는 왼쪽 하단에, 크롬은 왼쪽 상단에, 파이어폭스는 위쪽에, 그 다음에 크로미움 엣지는 아래쪽에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뭔지 이건 로컬호스트에다가 주소값 홈 위치를 클릭할 거고요. 자, 결과를 띄울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들어가 있는 크롬에서는 색상 선택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 컬러 칩이 뜹니다. 클릭을 하시는 순간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딘가 친숙한 것 같은 느낌의 창이 뜹니다. 비슷한 느낌 많이 보셨죠? 그래서 RGB 컬러 바로 확인할 수 있고 UI를 또는 스포이드로 찍어서 쓰는 것까지 기능이 추가로 생겼네요. 자, 파이어폭스입니다.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많이 보셨죠? 정말 많이 보신 형태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크로미움 엣지 똑같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크롬 똑같은 기반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게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이제 익스플로러 확인해 보시면 없습니다. 그냥 색상 직접 입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상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차이 나죠? 일단은 최소한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선택해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색상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야 쓰면 되겠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쓰겠어요? 여기다가 노르스름한 또 붉은색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써먹기 되게 애매한 포지션을 가진 아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른 브라우저 제가 더 안 깔았기 때문에 저 4개만 확인하고 있어요. 사파리 같은 경우는 됩니다. 하지만 모양들은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사파리를 띄울 수 있는 사이트가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히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돌아와서 컬러 일부 안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신 건 인풋 요소고요. date라고 하는 아이로 보겠습니다. name, 자, my date로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id 값 쓸 거고요. 자, value 내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할 거니까 값을 따로 입력하지는 않겠죠. label 다가 for my date라 쓰고요. 소위 뭐 예약하실 날짜를 선택하세요. 뭐 이런 것들. 예약 날짜를 선택하세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때 예약할 거고 숙박시설 예약할 거고 할 거 아니에요. 또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다른 앱에서 우리가 스케줄표를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date라고 하는 아이예요. 자,
그럼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트는 크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 월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력 그림을 클릭을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날짜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파이어폭스 보시면 마찬가지로 연, 월, 1이 있어서 선택을 해서 보시면 직접 내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로미움 엣지에서도 동일하게 선택을 하시면 크롬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반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보겠습니다. 날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따로 뭐 오페라나 이런 것도 깔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보여드리기가 힘들긴 한데, 오페라라든가 웨일 브라우저라든가 다른 브라우저들 여러분이 꼭 깔아보세요. 깔아보시면은 이 아이도 사실 모양이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오페라 사용률이 2%,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일부러 따로 안 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1%라도 사용하고 있으면 개발을 해라 라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치를 해서 금방 까니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오페라가 이렇게 안 뜨고 딱 누른 순간 뭔가 큰 차로 떴었거든요. 스크롤 움직이게끔. 그래서 또 얘네가 크롬의 기반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바뀌어서 좀 더 쓰기 편하게 새로 개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겸사 제가 비발디를 설치를 해봤는데 이곳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비발디 브라우저도 크롬과 같은 기반으로 형식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부분이 크롬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는 데이트라는 아이를 쓸 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딱 하나, 익스플로러 얘가 개량이 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와 관련된 아이들은 현재 익스플로러는 모두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많아요. 날짜 관련된 아이들은. 그래서 뭐 데이트 위크인가? 자, 정확하게 저도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네임, 자, 위크, 아이디도 자, 마이 위크 뭐 써볼게요. 자, 그래서 마이 위크, 자, 원하시는 주를 입력하세요. 자, 뭐 이렇게 위크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썼는데, 자, 보시면 요거는 제가 잘못 썼나봐요. 데이 위 소문자인가봐요. 그것도 아니네요. 괜찮아요. 날짜를 바로 검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MDN으로 input date, 데이타임이군요. 자, 어쨌든 확인해 보시면 데이트라고 하는 속성 안에는 속성뿐이 아니라 데이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입력할 수 있게끔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지금 파이어폭스 이렇게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렇게 엣지 브라우저 떠 있습니다. 자, 데이타임이니까 데이타임으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데이타임으로. 자, 시간. 자, 그럼 데이타임으로 바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데이타임이라더니 데이타임이 나오지 않네요. 자, 데이트 타임. 자, 크롬 제대로 안 나오고 아직까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아이인가 봐요. 데이타임은. 자, 브라우저에서도 아직 제대로 안 된다라고 떠 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죠. 아직 없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있는 컬러, 데이트, 타임들은 쓰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녹화가 됐나? 잠깐 멈춰있던데. 자,
결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기술 문제를 꼭 찾아보세요. HTML5 여기 52, 5.2가 현재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저 주소를 꼭 기억을 하셔서 MDN과 이 두 군데 사이트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실 거예요.